그 다음 분계 연습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회계 2급, 이 회계 원리, 회계 2급 기초 단계가 있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분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 이 분계가 회계 처리하는 거죠. 회계 처리. 이게 회계 2급에서 하려고 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이 분계를 못 하시면 앞으로 할 작업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회계 처리.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게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그죠? 회계 처리.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 있어서, 그죠? 전산으로 다 하죠? 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일반 실무에서 하는 일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 이거를 전표 입력이라고 해요. 전산에서는 전표. 이 회계 처리를 해야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이 딱 두 가지 일만 하시면 나머지는 모조리 다 전산이 자동화 시킵니다. 예전 수기로 할 때처럼 예전에 수기로 할 때 있죠. 옛날에 전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엄청 일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엄청난 연습을 하고 다 했다고. 그래도 틀려. 왜 수기니까. 근데 지금은 이 본계 전표 입력 이게 전부예요. 실무에서. 나머지 다 전산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본계, 이 전표 입력하고요. 그 다음 결산. 이 두 가지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산이 자동으로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분계가 이 기초 단계에서는 전부입니다. 전부. 회계 2급에서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볼게요. 이걸 하려면 왜 암기가 필요한지를 먼저 볼게요. 자, 분계 봅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첫 번째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이 계정 과목을 결정을 해요. 계정 과목. 그럼 거래 내용을 보고요. 여기 보세요. 밑에 얘가 있죠. 상품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구입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정 과목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이 뭐가 나왔어요? 상품, 그 다음 현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계정 과목이 눈에 드러나는 거래도 있고요. 이 내용에서 계정 과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계 1급도 이 전표 연습, 이 분계가 거의 시험의 60%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회계 1급 시험까지는 전표 입력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세무 2급부터는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볼게요. 분계 일단 계정 과목을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이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차변에 기록할 건지 대변에 기록할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여러분 벌써 수업했어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어느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자 차변 요소 차변에 기록할지 대변에 기록할지를 정하셔야 된다고요. 대변에 기록할 걸 정하셔야 되는데 거래의 8요소 볼게요. 자, 자산은 아까 차변 계정이었죠. 자산이 차변 계정이라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겠다는 거였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적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었죠. 아까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라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요. 역시 자본이 증가해도 대변에 적어요. 감소하면 반대편인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다 적고요. 자본의 감소도 차변에다 적습니다. 그 다음 비용이 차변 계정이었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면 차변에 적고요. 수익은 대변 계정이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 8가지 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고 불러요. 거래의 8요소. 됐죠? 증가. 그래서 8가지 요소라고 그래서 물론 미리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비용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용이 소멸하거나 여기 수익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언제만 등장해요? 얘는 결산대에서만 특이하게 등장한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특이한 것들이 있었죠? 그거 그 경우에만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됐죠?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경우라서 이거 빼고 8가지 요소라고 해서 거래의 8요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예, 어떤 학자들은 이것까지 해서 거래의 12요소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볼게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이렇게 1대1로 결합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거래의 이중성 얘기했죠? 어떤 거래든 간에 항상 차변 요소 1개 이상은 반드시 나오고요. 대변 요소 1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래일 수도 있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한 개 1대1로 대응할 수도 있고 여기가 여러 개 나오고 여기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대체 거래가 복잡해지면 여기 몇 개 요소가 나오고 여기 몇 개 요소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볼게요.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거래의 판례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따지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이 상품이 상품 계정 과목 결정했고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상품 재고자산이라고. 그럼 얘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 돼요? 거래 내용에 따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본인이 따지셔야 돼요. 이 상품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다 적으실 거예요? 상품을 차변에다 적으셔야 되고요. 상품이 감소했으면 어디다 적으셔야 돼요? 대변에다 적으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를 따지셔야 된다고요. 근데 자 이거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꼭 이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누구의 입장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항상 증가와 감소는 누구의 입장에서 따지시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따지시는 거예요. 뭐 회사의 대표, 종업원, 뭐 이런 입장, 사람의 입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 상품 5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했어요. 그럼 기업에서 이렇게 상품을 사왔다는 거네요.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됐어요? 그 다음 현금 역시 자산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사오면서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감소한 거네요.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기업 입장에서 따져서 자 자산 상품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디다 적어요? 차변에 적는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분계 밑에 여기다가 자산 상품 쓰시고요. 그 다음 현금이 기업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다 적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여기 현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50만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이게 분계예요. 여기 거래 요소 자산의 증가 차변, 거래 요소 자산의 감소 대변 있죠? 이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따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여기 처음이니까 써놨을 뿐이에요. 처음 하는 거라. 쓰는 건 이것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보세요.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써요. 차변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가 상품 50만 그 다음 대변 50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슬러시 해갖고 상품 사람마다 이렇게 50만 그 다음 현금 50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 슬러시 대신에 짝대기 긋는 분도 있고 막 마음대로예요. 이거 안 긋고 그냥 왼쪽에 쓰면 무조건 차변이고 오른쪽에 쓰면 대변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그냥 짝대기를 긋든 슬러시를 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되고 아셨죠? 네, 저는 수업할 때는 편의상 이렇게 짝대기를 긁 겁니다.
왼쪽이면 차변이고 오른쪽이면 대변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회계 2급에. 이걸 하는 게. 회계 1급도 이 전표 입력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게 거래 내역, 회계 이론이 기반이 돼야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다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게요. 이 거래 내에서 계정 과목을 그죠? 정하고 난 다음에 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지 판단이 돼야 차변, 대변이 구분이 되겠죠? 그죠? 감소와 증가에 따라 그죠? 이게 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변이 아니라고요. 자산의 증가일 경우에 차변이고 감소일 경우는 대변이라고요. 이게 부채와 자본이라 그래서 무조건 대변이 아니에요. 증가일 경우 그렇고 감소일 경우는 차변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정 과목 분류 계속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증가와 감소냐에 따라 차변과 대변이 결정이 된다고. 이 분류 자체를 못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 그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히시면 너무 늦어요. 우리 수업이 짧은 데다가 아무리 길어도 먼저 분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완벽하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안 된다고. 처음에 아무리 연습적이 해도 꾸준히 얘기하면서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회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학습이 연습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가끔가다 수업 시간만 갖고도 생판 처음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죠?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그죠?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보고 전혀 까먹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잔소리를 첫날, 두 번째 날까지만 해요. 그때부터 안 한다고. 아셨죠? 당부 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도 좀 뭐라는 거야. 기분이 나쁘더라도 지켜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네. 자, 분계 이제 연습 간략하게 해볼게요. 사례 연구 밑에 봅니다. 처음이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7월 1일자 사례 연구 보겠습니다. 주식의 액면가 50만원짜리를 현금을 받고 발행했대요. 법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이게 자본금이라고 아까 했습니다. 자본금. 그 다음 계정 과목이 현금 있네요. 자, 기업 입장에서 따지시라 그랬죠. 기업에 현금이 들어왔죠. 기업에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 증가는 어디에다 쓸 거예요? 차변에다 쓸 겁니다. 현금. 금액 바로 쓰죠.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자본금.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늘어났죠. 기업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 씁니다. 자본금 50만 원. 두 번째 봅니다. 업무용 비품을 30만 원을 현금 주고 구입했대요. 비품 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고요. 현금도 당좌자산입니다. 자산. 기업 입장에서 비품을 사왔으니까 비품은 늘어났고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비품은 차변에다가 30만원 쓰시고요. 현금은 줄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다가 현금 30만원 쓰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7월 3일자 여비교통비 2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여비교통비 비용이 발생했네요. 비용. 얘는 현금, 자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했습니다. 여비교통비 2만원 차변에 현금 기업에서 나갔죠. 자산 감소는 대변에다 씁니다. 현금 2만원 7월 10일자 원재료 17만원을 매입 원재료 사왔네요. 원재료 얘는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8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현금 감소했고요. 그 다음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써볼게요. 원재료 자산 재고자산입니다. 사왔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다 쓸게요. 원재료 17만원 그 중에 85,000원은 현금 줬어요. 기업에서 현금이 줄었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에 쓰는 거죠. 현금 85,000원 이 나머지 85,000원은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사온 거죠. 외상 항상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다 씁니다.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을 때만 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이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경우에만 외상 매입금이 등장합니다. 자, 제품을 13만원에 판매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재료나 상품을 사올 때는 이렇게 자산으로 잡죠. 그 다음 판매할 때는 수익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제품 매출 이거 수익입니다.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 대변에다 쓸게요. 제품 매출 13만원에 매출했어요. 65,000원은 현금을 받았대요. 65,000원 현금 자산 증가했죠. 현금 65,000원 증가했고요. 잔액 나머지 65,000원은 외상으로 했대요. 65,000원 차변했을 금액은 역시 외상으로 매출한 거죠.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 썼어요. 역시 외상 매출금은 대변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일 경우에만 씁니다. 매출 채권이라 그랬죠.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면 외상 매출금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7월 20일자 6번 볼게요. 현금 10만원을 단기 차입했대요. 일단 현금 돈을 빌려왔으니까 기업의 현금이 늘어났네요. 자산 증가 차변에다 쓸게요. 현금 10만원 자,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죠. 돈을 빌려온 겁니다.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대변에다 씁니다. 단기 차입금 10만원 7번에 7월 25일자 볼게요. 급여 5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역시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에다 쓰는 거죠. 급여 5만원 차변에 쓰시고요. 현금을 줬어요. 자산 감소는 대변에다 씁니다. 현금 5만원 8번에 7월 30일자 볼게요. 수수료 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 비용이고요.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에 먼저 쓸게요. 수수료 수익 만원 수익이 발생했고요. 현금 받았죠. 현금이 기업에 늘어났습니다. 자산 증가 현금 차변에 만원 씁니다.
7월 31일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12,000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 발생 차변에다 씁니다. 임차료 12,000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줬죠. 자산 감소 대변에다 씁니다. 12,000원. 자, 사례 연구는 아주 간단한 것들로 일단 요 거래 판료서 좀 익혀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 판료서는 항상 첫 장에서 얘기했듯이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차변 계정이라, 그죠? 자산 비용은 차변 계정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그거에 따라 항상 자산 증가, 거래 판료서 지금 연습해 보려고 이제 한 겁니다. 자, 이 거래 판료서와 이 분계는 여러분이 회계를 하는 날 끝날까지는 하셔요. 회계를 안 하면 쓰질 않겠죠. 회계를 한다 그러면 이걸 안 하는 날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시 거래 판료서에 따라 증가와 감소에 따라 차대변이 정해지기 때문에 분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분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수기로 백지 같은데 수기로 연습을 많이 하실 건데, 수기로 연습하실 때, 그죠? 이게 처음에는 일일이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따지기 손가락 막 할 거예요. 기업이 늘어난지 줄어드는지. 아셨죠? 네. 그래서 계정 과목 이제 분류하셨다가 차대변 증가와 감소에 따지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죠? 이 정도 되려면 한 달 정도 흘러가고 나면 연습이 계속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변과 대변을 바꿔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차대변을 바꿔 쓴다고요. 그죠? 그렇게 돼요. 하시다 보면 그 다음 선급금, 선수금 반대되는 거 있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가지급금, 가수금, 이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을 때 보통 한 달 정도 흐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싹 고쳐져.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연습이 계속 돼갖고 이제 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되죠? 그죠? 체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차변하고 대변을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막 부르르 떨립니다. 진짜로.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게 거래 내역 차변 이렇게 대변 이렇게 써놓으면 처음에는 임차료 12,000원 비용이 발생했네. 현금 12,000원 줬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나중엔 이게 분계 내용만 보면 내가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거래 내역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게 반대로 쓰죠.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러면 몸에서 반응해요. 예? 그 정도가 되실 거예요. 연습을 꼭 하셔서. 아셨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세법을 논하는 거라고요. 원래 세금. 그죠? 실무에서는 그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회계를 못하면 다른 걸 못해요.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는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 뒤에 있는 분계 연습 있죠? 이 분계 연습 통상적으로 원래 기초 단계에서 연습할 게 한 400개, 500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60개 정도, 60 몇 개로 줄여놨어요. 그거 연습하고, 그죠? 이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 연습, 분계 연습 62개. 지금 하고 아마 이제 월요일 수업할 때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원래 연습을 하고 전산에 연습하는 것까지 해서 한 30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3시간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냥 아셨죠? 예.
예, 연습을. 자, 참고로 그 될 뒤쪽에 요 분개한 거 답안이 있을 거 이렇게. 그죠? 여러분 답안이 있죠? 거기 뒤에. 분개해 놓은 거. 답안지 껴 있죠? 예. 뒤쪽에 제일 뒤쪽에 있을 거예요. 번호별로.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냥 거래 내역을 보고 백지에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분개 써드리기를 할 건데 한쪽에다 써놓으시고 그냥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연습할 때 하셔도 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했대요. 기업이. 자, 보통예금도 당좌자산이고요. 현금도 당좌자산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따지셔야 됩니다. 어느 게 늘어나고 어느 게 줄었는지 증가와 감소를. 은행에서 보통예금에서 현금 인출했으니까 기업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은 증가한 거고요. 보통예금은 돈을 뺐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 증가, 차변에다 쓸게요. 현금 20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는 대변에다 쓰죠. 보통예금 200만 원입니다. 저는 여기 크게 쓰는데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고요. 그죠? 연습 나중에 해보면서 써가셔도 되고 답안지 뒤에 있으니까. 아니면 쓰실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쪽에다 써놓으시고 연습하실 때는 또 빈칸에다 하시고 칸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두 번째 봅니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1,500만 원이 이체했대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둘 다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늘어난 게 어느 거죠? 예. 보통예금이 늘어났죠? 보통예금 1,500만 원 이체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은 줄었어요. 차변에 자산 증가, 보통예금 1,500만 원은 증가했고요. 대변에 자산 감소, 당좌예금 1,500만 원은 감소했습니다. (3번) 볼게요. 강릉상회에서 상품 200만 원을 매입했네요. 상품 사왔습니다. 상품 증가했네요. 그럼 차변에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셔도 돼요. 상품 사왔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상품 200만 원 쓰시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대변 거라고요. 매입하고 현금 100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현금,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둘 다 자산입니다. 다 줄었죠. 자산 감소 대변에다 쓸게요. 현금 100만 원이 줄었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자산 감소.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국민은행에 현금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입금했대요. 자, 정기예금 계정 과목 써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단기 금융상품들은 그 예금 이름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아까 장기성 예금으로 합친다 그랬죠? 이 단기들은 정기예금 그대로 써요. 그래서 자,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으니까 현금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 정기예금 자산은 증가했어요. 자, 연습하실 때 차변과 대변 순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편한 거 먼저 쓰세요.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기업에서 줄었죠. 현금이 가장 편하잖아요. 현금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으니까 현금이 줄었다고요. 그럼 자산 감소 현금부터 쓰세요. 차대변 어느 걸 먼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산을 처리할 때도 현금이 나갔구나. 자산 감소 대변에 쓰시고요. 그럼 나머지 차변이 있죠. 정기예금 늘어났습니다. 자산 증가. 정기예금 100만 원. 5번 보죠.
국민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이제 만기가 돼서 없어지겠네요. 이자 3만원과 함께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자, 이자 받은 거죠? 이자 수익입니다. 자, 쓸게요.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에 먼저 쓸게요. 정기예금 원금 100만원짜리 없어졌어요. 차변 써볼까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 증가 차변했습니다. 보통예금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원금 100만원에다가 이자 3만원에서 103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대변에 3만원 쓰여져야 될 금액 이자를 받았죠? 이자 수익 발생은 대변에다 씁니다. 이자 수익 발생 대변에다가 6번 볼까요?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에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올 때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목적의 동아물산의 주식 10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했어요. 1000주 곱하기 4,000원 하시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차변에 자산 단기 매매증권 400만원 자산 증가했어요. 대변에 뭘 주고 사왔다는 얘기가 없네요. 이게 빠졌네. 거기에다가 여기 4,000원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 현금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7번 볼게요.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동아물산의 주식 역시 단기간의 시세차익 목적인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이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액 지금 2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에 매각했대요. 대금은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자, 외계 처리해보죠. 단기 매매증권 당좌자산인데 매각 팔아먹었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부터 쓸게요. 단기 매매증권 팔아먹었어요. 장부가액 200만원짜리 팔아먹었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당좌예금 자산 증가했습니다. 당좌예금 얼마가 증가했냐면 300만원에 매각했죠. 3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럼 대변에 쓰여져야 될 요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8번 볼게요. 사채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 5만원이 입금되었대요. 이자가 들어온 거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통예금 늘어났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부터 쓸게요. 보통예금 돈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어요. 5만원 쓰시고요. 대변에 이자를 받았죠. 이자 수익 발생 대변에다 썼습니다. 5만원. 9번 볼게요. 거래처 서울상사에 제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대변부터 써볼까요? 대변에 항상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 발생 씁니다. 제품 매출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에다가 항상 사올 때는 자산으로 잡고 상품이나 제품 매출할 때는 수익으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500만원 수익 발생하고요.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했죠.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합니다. 외상 매출금 자산 500만원 증가하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될 일. 자,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 채권이나 채무 있죠?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항상 거래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거래처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별로 채권과 채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 받을 채권이 있죠. 돈으로 받을 채권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연습하실 때 전산에는 이제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는데 수기로 연습하실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서울상사 한 두 글자 정도만 이렇게 써주세요.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정 과목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전산에서 쓰는 그죠? 계정 과목표 나눠 드리면 실기 들어갈 때 아마 나눠 드리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채권과 채무 거래처 관리할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 챕터가 따로 나와 있어요. 장에. 근데 채권 받을 권리고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암기하시는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연습하시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자 10번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매출처 서울상사의 외상 매출금 500만원 중에 35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대요. 외상 매출금 받을 채권이죠. 500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줄어들었죠. 채권 받았으니까 대변부터 써볼게요.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합니다. 돈을 받아서 거래처 서울상사에서 받을 채권이었어요. 500만원 받았으니까 자산 감소시키시고요. 차변에 받은 거 쓸게요. 그 중에 350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죠. 받으러음 자산 증가합니다. 받으러음 350만원이고요. 받으러음도 나중에 돈으로 받을 채권 권리입니다. 서울상사 명시해 주시고요. 나머지 150만원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당좌예금 자산 증가합니다. 부터 분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금 받아 보관 중인 거니까 받으러음이겠죠. 300만원이 만기가 돼서 제시한 결과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대요. 역시 당좌예금 자산 증가부터 차변에 쓸게요. 차변에 당좌예금 자산 증가했고요. 300만원이 증가했고 대변에 받으러움을 돈을 받았으니까 채권 권리가 없어졌죠. 자산 감소 대변에다 쓸게요. 받으러움 받으러움 채권이라 서울상사 거래처 명시하시고요. 300만원 자산 감소했습니다. 12번 볼게요. 장안상사의 외상 매입금 이 부채죠.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받은 약속어음이니까 받으러음 있죠. 배서양도 넘겨줬다는 겁니다. 대변부터 써볼까요?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부채를 갚았죠. 부채 감소 차변에다 씁니다. 차변부터 써볼게요.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했어요. 500만원. 이 채무 장안 상사에 갖고 있던 채무였죠. 갚았습니다. 갚기 위해서 내가 서울 상사로부터 받을 어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자산 감소할게요. 50만 원이군요. 50만 원 감소했는데, 자, 이 받을 어음은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항상 이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상사가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상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넘겨준 겁니다. 13번 볼게요. 강남 실업 주식회사에 차용 증서를 받고 당좌수표 3천만 원을 발행해서 대여했습니다. 대여. 돈을 빌려준 거죠. 예, 올해 7월 5일까니까 단기간으로 빌려준 거예요. 단기 대여금. 예, 자산이죠. 자산 증가부터 쓸게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3천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강남 실업 주식회사에 빌려준 채권입니다.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죠. 네. 당좌예금 자산 감소합니다. 3천만 원. 다음 14번 볼게요. 강남 실업 주식회사에 전년도에 빌려준 대여금 역시 단기 대여금이에요. 1,500만 원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일단 현금 돈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부터 쓸게요. 차변에 자산 증가 현금이 원금 1,500만 원하고 이자 30만 원 해서 1,530만 원 현금 증가했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에다 썼고요. 대변에 자 빌려준 단기 대여금 받았으니까 채권이 없어졌죠. 예, 자산 감소 대변에 쓸게요.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합니다. 강남 실업 주식회사에 돈 빌려줬던 거예요. 여기 원금이 1,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30만 원 이 대변에 쓸 금액 이자를 받은 거죠. 네, 수익 발생하네요. 수익 발생 이자 수익 대변에 씁니다. 15번 볼게요.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에 토지를 매각했어요. 토지를 팔았네요. 그 대금 3천만 원은 이틀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못 받은 겁니다. 미수금이죠. 돈을 못 받은. 그래서 대변부터 써볼까요? 토지를 매각 팔아먹었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에 먼저 쓸게요. 토지 3천만 원짜리 팔아먹었어요. 차변에 이틀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못 받은 거죠. 미수금. 네, 역시 나중에 받을 권리입니다. 자산 차변에 자산 증가 미수금 3천만 원. 이 미수금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될 거냐면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로부터 받을 거예요. 16번 볼게요. 주식회사 화성에서 원재료 2천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죠. 이제 우리 본 교재에서 바로 배우시겠지만 이 계약만 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항상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기업의 재산이 증감 변화를 하셔야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변화를 나타내야 이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근데 계약만 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이 증감 변화가 없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는 그 뒤에 이 원재료 대금 즉 2천만 원의 10% 200만 원이죠. 걔를 계약금조로
보통예금 계좌를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미리 준 계약금이죠. 이걸 선급금이라고 하죠. 선급금.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일단 쉬운 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먼저 쓰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계약금조로 2천만 원의 10% 200만 원을 줬습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하죠. 미리 준 계약금 선급금 자산 증가합니다. 선급금 주식회사 화성에 준 거죠. 화성 나중에 화성으로부터 받을 채권 권리입니다. 200만 원. 교재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선급금은 다른 채권하고 달리 좀 특이한 채권이에요. 다른 채권들은 다 돈으로 받을 권리예요. 근데 이 선급금은 물건으로 받을 권리입니다. 물건으로 받을 권리. 다른 채권하고 좀 틀려요. 다른 대부분의 채권은 다 돈으로 받을 권리인데 이 선급금은 돈을 미리 준 거죠. 돈을 왜 미리 준 거예요? 뭔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선급금은 이제 물건이 차변에 물건이 자산이 들어오면요. 그때 이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17번에. 그래서 주식회사 화성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 이제 2천만 원이 인도받았어요. 원재료가 차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으로 받을 권리 선급금은 물건이 원재료가 들어오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선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했네요. 그래서 자, 차변부터 써볼게요. 자산 사왔죠? 차변에 자산 증가합니다. 원재료 2천만 원 증가했어요. 자산을 사오면서 준 거 쓸게요. 미리 준 게 있었죠? 이거 이제 선급금, 이거 잡아놨던 게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거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면 이 채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선급금, 이 화성으로 받을 권리였죠? 그래서 미리 200만 원 없어지고요. 나머지 1,800만 원은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죠? 당좌예금, 자산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원재료 2천만 원을 사오면서 대변에 준 게 선급금은 미리 준 거고요. 1,800만 원은 이번에 준 거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게 보여요. 차변에 자산을 사오면 이렇게 준 게 있으면 그죠? 자산이 감소할 거예요. 당연히 미리 줬던 지금 주던 근데 이걸 못 줬다 이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대변에 18번 볼게요. 영업사원 김길동에게 출장을 면허하고 여비 계산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급했대요. 자, 현금 준 거부터 대변에 쉬우니까 쓸게요.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 50만 원을 줬어요. 차변에 현금이 지출돼 돈이 나갔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임시로 잡아두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급금. 김길동에게 임시로 잡아놓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 가지급금 임시계정은요. 이 가지급금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출장 보낼 때만 나올 거예요. 출장. 직원들 출장 보낼 때 얘가 얼마를 쓰고 올지 모르죠.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가져금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오면 금액이 확정되겠죠. 얼마 쓰고 돌아오면. 그럼 그때 이제 없어져요. 이 가지급금은.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1번 출장 보낼 때 쓰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나중에 회계1급 교재에서 다룰게요. 가지급금이 차변에 등장하는 경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근데 출장 보낼 때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지급금 정산이 19번입니다. 이 출장 보낸 이 김길동이 돌아오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이제 임시 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김길동이 출장에서 돌아와 여비 45만 원을 증빙과 함께 정산하고
남은 5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현금으로. 그럼 이렇게 출장을 보낼 때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다. 임시계정으로 잡아놨다가요. 출장이 돌아오면 이제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임시계정이. 그래서 가지급금 김길동 50만 원 없애시고요. 50만 원 없어지고 차변에 여비 있었죠? 45만 원. 차변에 비용 발생합니다. 여비 교통비 비용이 45만 원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5만 원은 다시 현금으로 회수했죠. 현금 차변에 자산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임시계정이라는 건 항상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장을 했죠. 등장을 했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항상. 그래서 원래 본 거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지워 보시면 얘가 원래는 등장했다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없어진 거라고. 실제 거래는 이 두 개가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비교통비를 얼마를 쓰고 올지 모르니까 일단 줄 때는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다가 출장 갔다 돌아오면 없애시고 비용 처리하고 이게 남았으면 이렇게 회수할 거고요. 돈을 더 썼으면 여기다 현금으로 더 줬을 거예요. 돈을. 20번 보겠습니다.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만 원 많은 것을 발견했대요. 실제가 장부보다 많대죠. 그죠? 현재로선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이렇게 현금이 장부상 잔액하고 실제하고 틀릴 때 쓰는 계정과목 현금 과부족이에요. 현금 과부족. 자, 실제하고 장부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장부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실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장부를 이렇게 실제로 맞추시면 돼요. 실제가 20만 원 많으니까 차변에 현금 20만 원을 늘려서요. 실제로 맞추시고요. 장부를. 이 반대편 계정 과목이 역시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이에요. 현금 과부족 20만 원. 역시 이 현금 과부족도 임시 계정이라고요. 임시 계정이라 이 차이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없어집니다. 역시 교재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화성에서 원재료 200만 원을 매입했어요. 원재료를 사왔네요. 대금 중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아직 못 줬습니다. 차변에 자산 사왔죠. 자산 증가. 원재료 20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자산 사오면서 준 거 쓸게요. 현금으로 50만 원을 줬고요. 나머지 150만 원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아직 못 줬습니다. 외상 매입금이죠. 부채가 증가하네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 주식회사 화성 채무니까 갚아야 될 채무 거래처 명시하도록 할게요. 계정 과목 소개할 때 강조를 드렸듯이 이 외상 매입금은요. 매입 채무예요.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원재료를 사오거나 상품을 사왔을 경우에만 쓴다 그랬습니다. 22번 볼게요. 장안 상사의 상품 300만 원을 구입하면서 미리 지급한 계약금,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항상 물건이 들어오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물건으로 받을 권리라. 130만 원을 차감한 차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얘는 지급어음이겠네요. 역시 차변에 자산 사왔죠. 자산 증가부터 쓸게요.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합니다. 300만 원. 대변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
이제 물건으로 받을 권리라 물건이 들어오면 채권 권리가 없어져요. 이게 장한 상사에 미리 줬던 130만 원이고요. 나머지 17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죠. 예, 지급어음. 역시 나중에 장한 상사에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역시 이 지급어음 여기 했듯이 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는 매입 채무예요. 이 매입 채무. 이 매입 채무는 항상 원재료나 상품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상품.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나 상품을 사왔을 때 채무가 발생하면 매입 채무인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쓰는 겁니다. 이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다른 자산이면 두 개를 쓸 수 없어요.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의미상으로 잠깐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산을 사오죠. 뭔가 줬으면, 이렇게 줬으면 자산이 감소해요. 이렇게. 준 게 있으면. 근데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당연히. 23번 볼게요. 상환 1을 3년 후 장기로 가네요. 금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처 서울 상사에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대여했네요. 자, 장기간 대여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네요. 장기 대여금. 대변부터 써볼까요? 일단 보통 예금에서 돈을 줬으니까 자산 감소부터 대변에 써볼게요. 보통 예금 자산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 자산 감소 대변에 썼고요. 차변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권리죠. 채권. 장기 대여금. 자산 증가합니다. 500만 원. 역시 나중에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서울 상사 명시하도록 할게요. 항상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24번 볼게요.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대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요.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못 줬습니다. 차변에 자산 사온 거부터 쓰죠. 토지 사왔습니다. 자산 증가해요. 10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준 거 쓸게요. 현금을 준 게 있죠.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 200만 원. 나머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못 줬습니다.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하네요. 대림개발 갚을 채무고요. 여기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을 사오면서 준 게 있다 이러면 자산이 감소되는 거고요. 돈을 못 줬다 이러면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니까 미지급금을 쓴 겁니다. 이게 상품이나 원재료였으면 외상 매입금을 쓰셔야 돼요.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인 거고 그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미지급금입니다. 우리 본 교재에 가서도 계속 강조할 사항이에요. 기초 단계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입니다. 25번 보죠. 영업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송문건설로부터 건물 1,500만 원을 매입 사왔습니다.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했네요. 차변은 건물 자산을 사왔습니다. 1,500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네요. 당좌예금 1,500만 원. 자산 감소합니다. 26번 보죠. 수지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비품. 3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역시 차변은 자산 사왔습니다. 비품, 자산 증가, 차변에 300만 원 쓰시고요.
대변에 현금 줬죠? 현금.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 300만원. 27번 보죠.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기기 역시 비품입니다. 한 대를 한 대 200만 원을 영통전자에서 구입하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요. 나머지 잔액 삼성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면 아직 돈을 못 준 거죠. 네. 그래서 카드 결제일에 이제 돈이 나갈 거예요. 자, 차변 역시 냉방기기 비품 자산 증가부터 쓸게요. 자산 사왔습니다. 비품 200만 원에 사왔어요. 대변에 준 거 쓸게요. 현금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 50만 원 줬고요. 나머지 150만 원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아직 돈을 못 준 거죠. 미지급금. 나중에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거냐면 삼성카드에 갚을 거예요. 삼성카드 150만 원. 그래서 카드 결제일까지는요. 카드 이거 대금 결제일까지는 미지급금으로 뒀다가 이제 결제일이 되면 미지급금이 없어지고 이제 돈을 주겠죠. 예. 28번 사무실에 사용할 책상 의자 세트 역시 비품입니다. 55만 원을 서울 사무기기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네요. 차변에 책상 의자 세트 비품 사왔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에 55만 원 쓸게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줬죠. 자산 감소합니다. 보통예금 자산 감소합니다. 대변에 55만 원. 29번 보죠. 당사는 한성자동차에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반구네요. 한 대를 1200만 원에 구입했고 700만 원은 6개월 무이자 할부. 네, 돈을 아직 못 준 겁니다. 미지급한 거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 지급했네요. 역시 차변에 자산 사온 것부터 쓸게요.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합니다. 차변에 1200만 원. 대변에 700은 6개월 무이자 할부로 했으니까 아직 못 줬습니다. 미지급금 한성자동차에 갚아야 될 채무고요. 여기 7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대변에 현금으로 줬죠. 자산 감소합니다. 현금. 30번 볼게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개정 과목. 구입하고 300만 원을 신원 컴퓨터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했네요. 차변에 자산부터 쓸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30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줬어요. 보통예금 300만 원 감소합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대학인 강서대학 의류학과에 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네, 역시 무형자산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개발비. 이거를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경상연구개발비를 쓰는 겁니다. 개발비 무형자산이었죠. 네, 그래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예, 무형자산에서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일단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시고요.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는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랬죠. 차변에 개발비 쓰라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 차변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줬죠. 보통예금.
200만원 자산 감소합니다. 32번 보죠. 본점 이전을 위해서 서울상사 101호를 임차 빌리기로 했네요. 임차 보증금 3천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부터 써볼까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자산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원.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임차 보증금.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요 서울상사 101호를 빠져나갈 때 되돌려 받아야 될 권리, 채권입니다. 나중에 서울상사로부터 받을 거예요. 보증금 3천만원. 자산 증가하네요. 33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성의 외상 매입금 300만원에 대해서 3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줬고요. 나머지 270만원은 약소금을 발행 지급했네요. 차변부터 쓸까요?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부채 감소 차변에 쓰죠.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합니다. 예, 주식회사 화성의 갚을 채무였어요. 예, 3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 중에 3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죠. 자산 감소시킬게요. 보통예금에서 30만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270만원은 어음을 발행했네요. 예, 지급 어음. 나중에 역시 화성에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34번 장안상사에 발행했던 약소금, 이 지급어음이죠. 300만원이 만기가 돼서 당사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 처리됐대요. 대변부터 써볼까요? 당좌예금 자산 감소했습니다. 대변했습니다. 300만원 자산 감소했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하죠. 예, 지급어음 갚았으니까 부채가 없어져요. 요 장안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이고요. 300만원 부채 감소합니다. 자, 35번. 예,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항상 이 35번이 기초 단계에서 많이들 틀리는 내용들이에요. 자, 업무용 복사기 비품이죠. 비품. 비품 150만원을 장안상사에 구입하고 한 달 후 만기인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차변은 업무용 복사기 비품을 사왔습니다. 비품 150만원 자산 증가시켰고요. 대변에 이거 내가 발행한 어음이라고 해서 지급어음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장안상사에 갚아야 될 채무예요. 150만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라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지금 비품을 사온 거기 때문에 지급어음 쓰시면 안 됩니다. 매입채무가 아니에요. 항상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래도 미지급금 쓰시는 거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상품과 원재료 매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조리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36번 볼게요. 삼성카드 사용대금. 우리가 카드 사용할 때마다 항상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로 잡아두죠. 미지급금으로 잡아뒀다가 이제 삼성카드 결제일이 되면 이 25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돼서 결제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이 부채가 없어집니다. 미지급금. 카드 사용대금이 있죠. 삼성카드 250만원 갚았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250만원 자산 감소하고요. 37번 봅니다. 당월분 직원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 지급했어요. 자, 급여 총액은 3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은 이게 원천징수 한 거죠. 원천징수. 그래서 법인이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면 개정과목 예수금이죠. 예. 직원들 급여에서 띄어서 갖고 있다가 국가나 공단에다가 납부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 급여 처리해보죠. 차변에 비용 발생합니다. 급여 320만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20만원은 소득세 10만원, 지방소득세 만원, 건강보험료 9만원, 이 20만원 떼었습니다. 원천징수한 예수금이죠. 나중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입니다. 20만원 부채 증가하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죠. 보통예금 감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띄워뒀다가 이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밑에 있죠. 전월 지급 시 급여 지급 시 차감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우리 차감할 때 예수금으로 잡혀 있던 거죠. 이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납부할 때. 부채가 없어지고요. 5만 5천 원. 대변은 현금 납부, 현금 5만 5천 원이 감소합니다. 39번 볼게요. 국민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0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해서 차입했네요. 단기 차입금입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온 것부터 쓰죠. 보통예금 1,000만 원 돈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10개월 동안 돈을 빌린 거죠. 부채가 증가합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하고요. 나중에 국민은행에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예, 1,000만 원이죠. 그러다 40번 볼게요. 국민은행에 단기 차입금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만기가 돼서 이자 31만 5천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했대요. 일단 자산 증거부터 쓸게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어요. 자산 감소 대변에다 씁니다. 2,031만 5천 원이에요. 그 중에 2천만 원은 원금을 갚은 거죠. 부채 감소합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해요. 국민은행에 갚은 채무고요. 2천만 원. 나머지 31만 5천 원은 이자를 준 거죠. 비용이 발생하네요. 차변에 이자 비용. 41번 가보겠습니다. 신길상의 상품 판매, 상품 대금 2천만 원을 계약했대요. 이 계약만 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렇게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죠.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받았죠.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돈을 미리 받으면. 근데 얘 좀 특이해서 아까 선급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선수금이 좀 특이한 부채예요. 다른 채무들은 돈으로 갚아야 될 채무지만 이 선수금은 뭘로 갚아야 될 채무냐면 물건으로 지급할 채무예요. 지급할 채무입니다. 다른 채무하고 좀 틀려요.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아서 뭔가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애계 처리해보죠. 현금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하네요.
계약금 200만원. 대변에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신길상에 갚아야 될 채무고요. 200만원. 그래서 이 선수금은요, 이 물건으로 갚을 채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변에 이 선수금은 대변에 물건을 판매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물건을 갖다 준 거니까. 그래서 밑에 42번 보시면요. 장안상사에 제품 200만원을 매출했대요. 수익 발생부터 쓸게요. 제품 매출 200만원. 항상 상품이나 제품은 매출하면 수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200만원 매출했어요. 제품 매출 200만원. 그 중에 8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 미리 받은 계약금이 2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동점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자 받은 거 쓸게요. 현금 8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 선수금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은 이 대변에 이렇게 물건을 매출하면 즉 물건을 갖다 주면 이 부채에 채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받은 계약금인 선수금 이제 물건을 줬으니까 의무를 다한 겁니다. 여기에 20만원이고요. 물론 장안상사에 갚아야 될 채무였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장안상사에 받을 채권이죠. 나중에 43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2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쓰겠습니다.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200만원. 대변에 쓸게요. 돈이 들어왔는데 뭔지 모를 때 쓰는 임시계죠. 이게 이제 가수금이에요. 가수금 200만원. 그래서 이 가수금도 이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거죠. 네.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임시계정이어서 나중에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요. 없어질 건데 통상적으로 이 가수금은 원인이 밝혀지는 게 우리 시험에서 거의 90%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거나 외상 매출금이나 또는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거나 이렇게 밝혀져 이게 원인이 밝혀지면 이렇게 밝혀지는 게 시험에 거의 90%는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 볼게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가수금 200만원의 내역이 서울상사의 외상매출금 150만원과 이 가수금이 외상매출금 150만원과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 즉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없어집니다. 가수금 임시계정입니다. 200만원 없어지고요. 이제 원인이 밝혀진 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랬죠. 매출금 서울상사의 외상 매출금 이게 15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50만원은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 미리 받은 계약금인 선수금이었대요. 서울상사. 그래서 아까 임시계정 보시면 임시계정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거래는 원래 이거하고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들어온 200만원은 외상매출금 150만원 회수한 거고요. 나머지 50만원은 미리 받은 계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들은 겁니다. 임시계정들.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고 그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임시계정의 성격이에요. 성격. 45번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장기간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5년 후 상환키로하고 3천만원을 차입했어요. 장기 차입금이네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차입 시 담보설정 수수료 3만원 현금 지급했대요. 차변부터 쓸까요? 차변에
돈이 보통예금 계좌로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산 증가시킬게요. 보통예금 3천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얘는 5년 후 상환기로 하고 장기간으로 차입 빌려온 겁니다. 부채 증가할게요.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 대변에 닿습니다. 나중에 국민은행에 갚아야 될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 줬죠? 비용 발생했네요. 비용 발생 차변했습니다. 수수료 비용이 3만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비용 3만원. 46번 볼게요. 신길상요에 제품 5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제품 매출이죠. 항상 제품이나 상품은 판매하면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두 가지는 제품 매출 500만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금 중 20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고 그랬네요. 자, 어음을 받았죠. 받을 어음 자산 증가시킬게요. 받을 어음 나중에 신길상사에 받을 채권입니다. 2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외상으로 했죠. 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신길상사에서 받을 채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매출 채권이 나오죠. 여기 이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은 항상 대변이 제품 매출이거나 또는 상품 매출과 관련 있을 경우에만 쓰는 매출 채권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에만 쓰는 매출 채권. 그래서 이 기초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을 구분을 꼭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면 무조건 미수금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47번 보죠. 보통예금 잔액에 대해 이자 82,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대요. 차변에 자산 증가부터 쓸게요. 보통예금이 늘어났습니다. 82,000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 이자를 받았죠. 수익 발생하네요. 이자 수익 82,000원. 48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단합 등반대회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네요. 사원들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네, 복리후생비입니다. 식대 17만원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돈을 아직 못 줬네요. 차변에 비용부터 쓸게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7만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아직 돈을 못 줬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카드에 갚아야 될 채무예요. 17만원 49번 시내 영업사원의 시내 업무 시 교통비 5만원을 현금 지급했네요. 자, 교통비 차변에 비용 발생하죠. 여비 교통비 5만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현금 5만원 자산 감소합니다. 자, 이 비용 처리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 비용이잖아요. 차변에 우리 실무에서는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가 제일 많겠죠. 회계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그죠? 주로 회사에서 영업활동하면 주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대부분일 거고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대부분의 일들은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요. 실무에서는. 근데 비용 처리는 회계 처리가 엄청 쉽죠. 차변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 뭔가 줬다. 돈을 줬다. 이러면 자산이 감소할 거죠. 자산 감소. 뭐 자산 감소를 해봐야 돈을 준 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보통 예금으로도 줄 수 있고 그 다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당좌예금일 수도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면 돈을 주는 게 이 세 가지 경우죠.
그럼 돈을 못 줬다 그러면 무조건 미지급금이야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든 돈을 못 주면 그냥 다 미지급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변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게 이제 가장 실무에서는 가장 자주 하는 일이죠. 시험에서도 쉬운데 자주 나옵니다. 자주 하는 일들이라. 50번 볼게요. 매출처에 전달할 선물용품. 거래처를 위한 거죠. 접대비입니다. 180만 원을 현대쇼핑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차변에 거래처를 위한 비용, 접대비 비용이 발생하네요. 180만 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돈을 못 주면 그냥 다 미지급금이라 그랬습니다. 삼성카드에 갚아야 될 거고요. 180만 원.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51번 봅니다. 전화요금과 국제전화요금 두 개 합치면 33,000원, 31,000원 하면 64,000원이네요. 통신비죠. 현금 납부했습니다. 차변은 통신비 64,000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은 현금 지급, 자산 감소합니다. 64,000원. 52번 난방용 유류 9만원을 대신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이 난방 수도 광열비죠. 수도 광열비 9만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은 현금 지급 9만원. 우리 계정 과목 소개할 때 얘기했겠지만 이제 수도 광열비는 네 곳에 쓰는 겁니다. 수도, 가스, 난방, 전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회계 1급 단계에 가시면 조금 달라지는 건 있어요. 일단 네 가지. 53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죠. 47만 5천원 현금 지급했네요. 차변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47만 5천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 지급 자산 감소합니다. 47만 5천원. 54번 임시로 빌린 창고 임차료 50만원을 창고주 영신빌딩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네요. 차변은 비용 발생하죠. 임차료 50만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은 자산 감소하네요. 보통예금 50만원. 55번 볼게요. 난방기기의 고장으로 범일기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5만원 현금 지급했어요. 수리비는 수선비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5만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 5만원. 56번 볼게요. 제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현대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88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비용 처리하래죠. 자,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료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보험료 88만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 88만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비용 처리 말고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선급 비용을 잡으셔야 됩니다. 차변에.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발생과 이연의 회계에서 다룰 겁니다. 57번 보죠.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주유대
트럭에 주유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네요. 15만 원을 영통주유소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했네요. 차변은 비용 발생합니다. 차량 유지비 15만 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의 카드 결제 미 지급금 나중에 영통주유소에 영통주유소가 어디있죠? 삼성카드에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15만원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지급해야 되니까 58번 봅니다. 상품 견본을 당수상에 발송하면서 택배비는 운반비죠. 3만원을 백마 택배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차변은 운반비 3만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은 현금 지급 3만원 자산감 대림서적에서 영업 관련 도서 35,000원을 현금 구입했대요. 차변에 비용 발생 도서는 도서인쇄비죠. 도서인쇄비 35,000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35,000원 자산 감수합니다. 이 도서 인쇄비 말 그대로 도서 신문이나 잡지 이런 책에 도서에 쓰고요. 그 다음 인쇄하는 때 쓰는 인쇄 그 다음 명함 그 다음 도장에도 씁니다. 도장 고문인이라든지 직인이라든지 도장들이 있죠. 60번 보겠습니다. 유신사무기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비용 처리하려 했죠. 사무용품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소모품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쓰시면 되고요.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 36만원 대변에 외상으로 했어요. 미지급금 류신 사무기 36만원입니다. 61번 볼게요. 방문객에게 지급할 홍보용 볼펜 1000개 단가 300원에서 30만원 다담 광고 기획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어요. 홍보용 차변은 광고 선전비 30만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30만원 62번 보죠. 서울은행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30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자를 준 거죠. 비용 발생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원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줬습니다. 63번 교통방송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역시 차변에는 기부한 거죠. 기부금 비용이 발생하네요. 300만원 대변에 현금 지급 300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초 단계 주로 이제 회계 2급 정도 수준의 전표를 했어요. 이제 이게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3시간에 걸쳐서 그냥 기초 단계 분기 연습을 했고요. 역시 개정 과목 분류를 하셔서 꼭 이 분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회계 1급 단계에서도